안녕하세요. 2021년 안녕하세요. 2021년 중동부 여행의 오부스 건강요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와 계신 분도 계시고 나중에 들어와 계신 분도 들어와서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건강하고 맛있는 채식 음식을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채식 건강요리 연구가이고요. 지금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으로 한 시간을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주제 성경절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매일 드리면서 제 자신을 여러분께 강의를 할 때 이 말씀이 제가 용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제가 병원에 오랫동안 근무를 해오면서 수많은 환자들 또 중환자실에 일할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한 끼 한 끼 소홀하게 생각하기 쉬운 그 한 끼를 소중하게 잘 여기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지혜롭게 음식을 해 드셔야 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남편은 가끔 저희 둘이 외출을 해서 돌아오면 대충 먹자고 저에게 얘기를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쁘게 움직여야 될 와이프를 생각해서 이제 배려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지만 보고 보니까 참기 어려워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우리가 소홀하게 이렇게 대충 넘기는 한 끼가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고 또 제가 재밌게 하는 얘기 하나는 이렇게 대충 넘겨버린 한 끼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다가 같이 음식을 해서 맛있게 먹곤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묻곤 해요. 왜? 끝까지 나에게 얻어먹으려고 얘기하면 또 웃으면서 이제 좋은 시간을 가지곤 하는데요. 제가 일하는 병원이 이제 좀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나오네요. 오늘은 채식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굳이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이 어떤 종류의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은 생각에서 채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프루테리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과일만 먹는 채식주의자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뭐 평생 동안 과일만 드시고 사실 수는 없겠죠. 저도 때로는 요즘은 좀 이렇게 한 지가 좀 오래되었는데요. 가끔씩 하루 이틀 정도 과일만 하는 과일 금식을 할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 노폐물도 좀 빼고 독소도 제거하고 그리고 또 다시금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만 하는 채식을 가끔씩 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채식의 한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건인데요. 완전 채식주의자예요. 이렇게 완전 채식주의자들은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음식이 완전 비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완전 비건주의자들은요. 꿀도 먹질 않아요. 왜냐하면 벌이 꿀을 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동물은 아니래도 아무튼 동물성 식품으로 여겨져서 꿀도 먹지 않고 이거는 완전히 정말 채식만 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락토 베지터리언이라는 건데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동물의 알은 먹지 않고 우유나 치즈, 꿀 정도는 먹는 채식가들을 락토 베지터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브 베지터리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는 달걀은 드세요. 그렇지만 고기나 유제품은 또 먹지 않는 그런 채식. 뭐 이것저것 나눠져서 좀 혼동이 되긴 하지만 오보라는 말은 이제 알을 먹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베지터리언도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락토 오브 베지터리언이에요. 고기는 드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계란이나 치즈, 우유, 유제품을 먹는 그런 채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육류는 먹지 않고, 즉 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먹지 않고요. 생선이나 계란, 유제품, 뭐 치즈, 우유 정도는 먹는 그런 채식이에요. 재림교회 안에도 이 정도의 채식을 하신 분은 아주 많은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7번째로 폴로 베지테리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유제품, 달걀, 생선, 닭고기까지는 먹는 준채식이에요. 이제 ред만 안 먹는 거죠. 돼지고기, 소고기, 그것만 안 먹는 거죠. 닭고기는 먹고요. 이거를 이제 폴로 베지테리언이라고 하고요. 8번째 플렉시테리언인데요. 이거는 채식을 한다고 하면서 아주 가끔은 육식을 이제 고기를 먹는 그런 채식주의자예요.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하나는 자기가 이런 상태라고 항상 저에게 자랑을 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놨나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세미 베지테리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붉은 고기류 주로 즉 소고기, 돼지고기 정도는 먹지 않고 가금류라는 게 이제 닭이죠. 뭐 닭이나 오리, 고기 이런 거는 먹는 채식주의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진 채식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는 어떠신지, 어느 정도 우리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챌린지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장황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요리 주제는요, 금방 설명한 채식의 종류하고는 거리가 없고요. 이제 그거는 살짝 잊으시고 오늘은 제 요리의 주제가 여러분들도 집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빵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쉽게 빵 만드는 법 한번 같이 시간을 가져보기로 해요. 오늘 요리를 제가 적어보았는데요. 아주 다양한 무반죽 통밀 식빵이에요. 시작하는 부분만 좀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또 무반죽 통밀 야채 식빵 만들어 볼 거고요. 다양한 몇 가지의 통밀 바게트, 이거는 수준이 조금 높아집니다.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아보카도 버터와 홈메이드 누텔라 잼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토네이도 워닝이 오거나 지난 코비드가 시작되기 전에 마켓에 가면 가장 먼저 동인하는 게 이런 빵과 우유예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끼 다 밥을 드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빵을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방학 때 여름 봄방학이 돼서 왔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미처 빵을 만들어 놓지 못해서 마켓에 가서 통밀 식빵을 사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있는 동안에 몇 개 먹고 이제 학교를 향해 떠났어요. 근데 제가 밖에 있는 냉장고에 이 빵을 넣어놓고 뭐 다른 물건들 뒤에 숨겨져 있어서 그런지 제가 그게 있는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냉장고를 뭐를 찾기 위해서 열어보았는데 그 빵을 보니까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그 방부제가 정말 많이 들어있나 보다. 아무리 냉장고가 기능이 좋아도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좀 놀란 적이 있어요. 정말 프레시하고 건강한 빵을 만들어 드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다시 한번 또 해보았어요. 밀가루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할까 해요. 밀가루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마켓에 가시면 사실 이것도 전체를 다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부분만 찍은 사진인데도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밀가루 종류를 잠깐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 중력분이에요. All Purpose Flour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글루틴 함량이 중간 정도, 한 9에서 12% 정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모든 밀가루 음식은 이 중력분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수제비나 만두피, 국수, 칼국수 이런 것들이 이 중력분으로 만들어지죠. 두 번째는 강력분이에요. bread flour라고 써 있고요. 글루텐 함량이 12에서 14% 들어있고요. 특히 발효를 해야 되는 빵에 많이 이용이 돼요. 식빵이나 단팥빵, 소라빵, 무슨 피자 도우 등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박력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케이크 플라워라고 써 있어요. 글루텐 함량이 가장 낮죠. 7에서 9%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바삭한 빵 또 아니면 부드러운 카스테라, 케이크 이런 거에 만들어지는데요. 저는 사실 이 박력분을 써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밀가루를 고르실 때 또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블리치가 되었는지 언블리치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블리치 됐다는 거는 밀을 껍질을 벗기지 않고 표백제에 담그고 그 껍질을 표백제로 녹인 다음에 갈아놓은 밀가루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블리치된 밀가루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이게 이제 all purpose flour 중력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bread flour 강력분이죠. 여기는 unbleached라고 써 있네요. 이제 unbleached 된 거를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케이크 플라워인데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마켓에 가면 그냥 우유만 부어서 만들 수 있는 케이크 플라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었는지요. 저도 참 사실 유혹을 많이 받긴 했어요. 그러나 집에서 제가 구워 먹는 빵이 통밀빵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사서 아이들에게 한번 구워주면 통밀빵을 다시는 먹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케이크 플라워로 빵을 만들어 본 기억은 없네요. 그런데 이 모든 밀가루 종류에도 글루텐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글루텐이 사실 요즘은 글루텐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를 굉장히 선호들 하시는데요. 사실 글루텐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이제 사실 단백질 성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글루텐에 이제 알러지 증상 또 이제 장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조심을 하시는 편이고요. 또 이제 그 실리악 디지즈라고 아주 심각한 글루텐으로 인한 질병인데요. 그것은 동양인에게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서양인들에게 인구 한 1%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들이 아주 유행하는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죠. 저는 글루텐보다 우리가 더 조심해서 골라야 될 밀가루가 있다면 통밀가루와 백밀가루라고 생각이 들어요. 밀기울과 또 밀눈 안에는 이 밀의 7~80% 정도의 모든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다 깎아내고 저희가 백밀가루만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더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빵을 구울 때는 정말 스톤 그라운드 돌로 갈아졌는지 그때만 해도 제분 기술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는지 제법 거칠고 색깔도 좀 밝지 않고 그래서 빵을 구워 놓으면 좀 좀 어두운 색깔이 나기도 하고 그랬더랬어요. 제 기억에. 그렇지만 요즘은 이렇게 흰 통밀가루가 나와요. 이제 킹 아터 플라워를 제가 좀 선호해서 쓰는 편인데요. 화이트 홀 윗 플라워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쓰기 시작하는 이 프레리 골드 화이트 통밀 이것도 100%홀 윗인데요.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늘게 흰밀가루 비슷하게 흰밀가루처럼 그렇게 곱지는 않지만 제법 곱게 밀가루를 갈아서 이 두 밀가루를 섞어서 쓰시거나 아니면 한 밀가루만 쓰셔도 저는 전혀 부풀거나 부드러운 맛에 거의 영향을 받지를 않고 있어요. 통밀을 워낙 오래 먹어와서 그런지. 근데 이제 아직도 흰밀가루를 섞어서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이따 팁을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가 구워놓은 다양한 무반죽 통밀빵이에요. 이제 다양한 통밀빵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굳이 무반죽빵을 택한 이유는요.
무반죽빵은 일단 기계가 없으셔도 너무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말고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빵이에요.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견과류와 마른 과일 식빵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마른 가루 쉽게 할게요. 저는 통밀가루 3컵과 오트밀가루 반컵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오트밀가루를 빼시고 통밀가루 3컵만 쓰셔도 되고요. 통밀가루 2컵 반에 오트밀가루 반컵 해서 그냥 3컵만 쓰셔도 되는데 저는 오트밀가루 반컵을 더 애드해서 이번에는 3컵 반의 마른 밀가루를 써서 만들 거고요. 이제 따뜻한 물 2컵 필요하고요. 콩가루나 또 베러드 밀크 소이 파우더 이런 것들로 또 코코넛 파우더 이런 것들을 가끔 애드해서 빵의 맛을 좀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무반죽빵의 장점이 하나 있다면요. 이스트를 훨씬 덜 적게 쓴다는 거예요. 사실 통밀가루 5컵 기준의 이스트는 1큰술, 1큰술이 필요해요. 1큰술이면 이스트가 한 3 티스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로 따지면 이스트가 훨씬 들어가고요. 여기 혹시 이 재료들을 보시고 뭐가 빠졌다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바로 설탕 종류죠. 설탕 종류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주 잘 부푸는데요. 그 무반죽빵의 기전 메커니즘은 반죽빵의 반죽빵보다 물의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의 발효 시간이에요. 그 오랜 시간의 발효 시간 동안에 저절로 그 밀가루의 탄수화물을 만나서 물이 만나서 계속 이제 글루틴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치대지 않아도 되고 또 기계로 반죽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른 가루를 소개를 했는데요. 큰 볼을 하나 준비하시고요. 통밀가루 3컵 넣어주시고요. 오트밀가루 반컵 또 넣어주시고요. 콩가루 1큰술 넣어주시고요. 또 이스트도 1큰술 넣어주시고 소금은 1작은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른 가루가 잘 섞이도록 섞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섞어진 마른 가루에 그냥 물을 부으시면 돼요. 2컵의 따뜻한 물인데요. 실온에서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따뜻한 물 2컵을 넣는데요. 사실 요즘은 저온 발효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이 밀가루를 다 섞어서 그때는 찬물을 쓰셔야 돼요. 찬물을 그냥 휘휘 섞으셔서 냉장고에 넣으시고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일어나시면 적당한 상태로 발효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따뜻한 물 2컵을 넣고 바로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물 2컵 다 넣으시고요. 제가 아까 반컵의 오트밀을 더 해줬기 때문에 한 2큰술 정도의 물을 조금 저는 더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흰 가루가 보이지 않도록 잘 섞어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손으로 만지실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스파츌라로 저으시면 이제 마른 가루가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이때 랩을 씌우시고 1차 발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따뜻한 곳이 굳이 필요하지 않고요. 실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두시면 되는데요. 사실 그 시간에는 별로 구애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여드린 사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1시간 반 혹은 2시간, 3시간이 지난 다음에 2배로 부풀고요. 공기 좀 제가 자세히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면은 지금 1차 발효가 다 잘 맞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 있는 반죽을 공기를 좀 빼주셔도 되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고 반죽을 할 테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더라고요. 하시고 가스를 밀립하신다고 하시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처음에 보여드린 빵이 마른 과일과 견과류 빵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이제 4분의 3컵씩
넣어 보았는데요. 이 양은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게 바꾸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견과류나 마른 과일은 집에 있는 한두 가지만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좀 여러 가지 섞어 보았는데요. 이것도 넣어 주시고요. 이제 좀 잘 섞어 주시는데요. 좀 질기 때문에 밀가루를 밑에서 좀 바르고 이제 이 형태를 좀 만들어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식빵 팬은 큰 게 아니고요. 좀 크게 보이긴 하지만 화면상 이게 좀 길고 좁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한국에서 구입해 온 식빵 틀인데요. 빵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 제가 이 빵 틀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적당히 성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성형을 하셔가지고 이제 빵 틀에 넣으시고요. 2차 발효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북하게 올라와요. 발효가 잘 끝난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베이크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각자 가지고 계신 오븐마다 다 달라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스 오븐은요. 390도까지 올려야 빵이 적당히 구워져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오븐을 잘 체크를 하시고 그거에 맞게 이제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35분에서 40분까지 구워줘야 아주 적당한 색깔로 구워져서 나와요. 이렇게 견과류와 마른 과일 식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게 이제 제가 단면을 잘라서 단면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안에를 보면 잘 반죽이 발효가 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마른 과일과 견과류가 골고루 잘 퍼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이것처럼 그냥 드셔도 되고요. 제가 이따 소개할 잼, 과일잼 이런 거 발라서 드셔도 되겠죠. 이제 세 가지 모아서 사진을 찍어 보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찰옥수수와 마른 블루베리를 넣고 한번 또 해보았어요. 마른 블루베리는 반컵 정도, 반컵에서 한 컵, 4분의 3컵 적당하고요. 이제 한국 찰옥수수는 제가 한 컵을 넣고요. 넣으셔서 잘 골고루 또 섞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팬에 넣으시고요. 이거는 또 2차 발효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신 후에 제가 390도에서 35분 구워주시면 되는데요. 부풀린 사진이 없어서 제가 이거는 패스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찰옥수수와 블루베리가 들어간 식빵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 옥수수가 톡톡 씹히는 맛이 아주 근사한 찰옥수수 블루베리 식빵입니다. 찰옥수수 블루베리 식빵을 한번 잘라보았는데요. 블루베리가 잘 익어서 골고루 퍼져 있고 보라 색깔 또 노란 색깔의 옥수수가 보이시죠? 색깔을 다 이제 사진을 모아서 찍어 놓은 거고요. 이제 마른 파인애플 자색 고구마 식빵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색 고구마는 한 컵을 제가 1cm 간격 정도로 잘랐어요. 근데 이게 익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요. 잘 익어서 나오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마른 파인애플은 2분의 1컵에서 한 컵 사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 1차 발효가 끝난 반죽 그냥 넣으시고요. 잘 섞어주신 다음에 빵틀에 넣으시고 2차 발효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신 후에 390도에서 다시 35분에서 40분 정도 구워주시면 이렇게 자색 고구마가 보이죠. 자색 고구마 파인애플이 들어간 식빵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중간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자색 고구마, 파인애플, 옥수수 모든 것을 여러분이 믹스 매치 디퍼런하게 다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아이디어만 드리는 거고요. 이 빵이 더 여러 가지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새로운 과일들이나 또 채소들을 다 믹스 매치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자색 고구마 파인애플 식빵도 한번 잘라보았는데요. 노란색과 보라색의 색깔이 조화가 참 좋지요. 자색 고구마 파인애플 식빵 모듬 사진입니다. 이제는 제가 똑같은 색깔의 과일과 마른 과일을 이용해서 한번 구워봤어요. 이번에는 단호박과 마른 망고인데요. 단호박 한 컵,
마른 망고는 반 컵에서 한 컵 정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제가 1cm 간격으로 잘랐는데요. 생거 그냥 하셔도 되고요. 잘 익어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를 끝난 반죽에 다 넣으시고 잘 섞으신 다음에 빵틀에 넣으시고요. 이제 또 젖은 타월 덮으셔서 2차 발효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시면 이렇게 수북하게 잘 부풀어 오르죠. 제가 모든 빵의 사진이 다 있질 않아서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30분 2차 발효 끝나면. 그러면 또 아까처럼 390도 본인의 오븐 온도에 맞추셔서 35분 정도 지난 다음에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30분 지나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죠. 이렇게 하셔서 구우시면 이렇게 단호박과 마른 망고 식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색깔이 둘 다 동일하기 때문에 별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색깔의 과일이나 다른 색깔의 야채를 쓰셔도 상관이 없겠어요. 이제 단호박과 마른 망고 식빵 사진은 다 모아본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햇밤과 데이트 식빵이에요. 햇밤이 나올 때 제가 밤을 넣고 한번 구워보았는데 이것도 아주 맛이 좋았어요. 이번에는 데이트하고 매치를 시켜보았네요. 반컵에서 한 컵 사이에 데이트 필요합니다. 이것도 끝난 빵에 데이트와 밤을 넣으시고요. 잘 믹스를 하시고 틀에 담으신 다음에 2차 발효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잘 부풀어 올라요. 이거를 390도에서 35분에서 40분 사이 구워주시면 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단면을 보여드리면요. 밤을 조금 덜 잘게 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어느 부분은 이렇게 좀 모여 있는 데도 있지만요. 또 다른 데를 자르면 또 잘 퍼져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햇빵과 데이트가 들어간 식빵 제가 한번 또 잘라보았어요. 이거는 이제 샌드위치용으로 제가 그냥 플레인 통밀빵인데요. 좀 너무 플레인하기 때문에 위에 오트밀을 이렇게 좀 발라가지고 구워보았어요. 이런 좀 샤이니한 비닐봉지에 식은 다음에 넣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이쁜 스티커 붙이셔가지고 선물하시면 참 좋겠죠. Handmade with love. 이것도 Handmade with love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런 스티커들은 뭐 아마존에도 있고요. 저는 한국에 나가면 한국 그 빵 많이 파는 그 방산시장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런 스티커도 사오곤 합니다. 제가 다 모아놓은 빵인데요. 이 빵이 구워지는데 그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면요. 정말 어떤 다른 향수보다 향기보다 더 좋은 냄새가 온 집안에 골고루 퍼져요.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 떡이면 빵집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긴 하셨지만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요. 저는 여러분의 집도 예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사실 제가 유튜브에 이 다양한 요리, 다양한 식빵을 내놨는데요. 이게 저에게 가장 많이 보여지는 소스인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빵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분이 처음 빵을 꾸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전을 하시라고 제가 이분이 남긴 댓글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최강희님, 영상대로 오늘 처음 통밀식빵에 도전, 하루 종일 얼마나 마음이 콩닥거렸는지 모릅니다. 커피 배울 때처럼 커피를 하셨던 분인가 봐요. 긴장되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저녁 때 오븐에서 빵을 꺼내는 순간 완전 대성공이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성공하실 수 있어요. 제 거 팬이 엄청 큰 거라 계량무시 대충 몇 컵 더 넣고 재료들도 조금 더 스푼 사용했더니 겉은 바삭 안은 너무 촉촉한 진짜 식빵이 우리 집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감격에 울컥할 정도랍니다. 호호.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꾸벅꾸벅. 뭐 이렇게 카멘트를 달아주셔서 저도 아주 용기를 드리는 카멘트를 다시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전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무반죽 통밀 식빵인데요. 이번에는 야채가 들어간 식빵이에요.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비슷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야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3컵으로 마른 가루를 줄였어요. 통밀가루는 2컵 반, 오트밀은 반컵, 그리고 따뜻한 물 그대로 2컵 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그 빵을 만들 때마다 이제 뭐 이런 부재료들은 자꾸 바뀌어요. 갈반죽 가루, 코코넛 가루 이런 것들은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그냥 그로서리에도 다 있고요. 월마트에 있고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하셔서 조금씩 넣으면 빵이 훨씬 더 맛있어지겠죠. 그리고 이스트 한 티스푼만 필요하고요. 소금은 2분의 1 티스푼. 어느 때는 제가 조금 덜 넣기도 합니다. 소금을. 원하시는 대로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만들어 볼까요? 통밀가루 2컵 반을 큰 그릇에 또 담으시고요. 오트밀가루 반컵 담아주시고요. 이제 갈반죽 콩가루 2큰술 넣어주시고 이번에는 제가 코코넛 가루도 2큰술 한번 넣어 보았어요. 이거는 없으시면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소개를 하는 의미에서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이스트 한 작은술 꼭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소금은 2분의 1 작은술. 이것도 아까 무반죽 통밀 식빵 만들 때처럼 다 넣어주시고 잘 섞이도록 이제 이런 거 위스크를 사용하셔서 잘 섞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따뜻한 물 2컵을 그대로 부으시면 설탕 종류는 넣지 않았습니다. 다 넣어주시고요. 한꺼번에 다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이제 마른 가루가 보이지 않도록 잘 섞어주신 다음에 아까처럼 랩을 씌우셔서 2시간에서 3시간 1차 발효시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간에는 너무 구애를 받지 마시고요. 2배로 올라오면 시작하시면 돼요. 이제 발효가 되는 동안에 야채를 준비해 볼까요? 올리브 반컵 필요하고요. 채썬 양파 1컵, 그리고 시금치 1컵인데요. 이거는 브로콜리나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체리 토마토 1컵 반에서 2컵 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즈닝으로는요. 제가 이탈리안 시즈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탈리안 시즈닝에는 한 8가지 정도의 다른 얼브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넣어주시면 이국적인 맛의 빵이 되고요. 이제 좀 피자 빵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소금 2분의 1 작은술, 기름 1큰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론 모짜렐라 치즈인데 물론 채식이죠. 제 영상에 제가 모짜렐라 치즈, 채식 모짜렐라 치즈 만드는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요. 피자를 만들면서 올린 게 있는데요. 한번 참고하셔도 좋고요. 제가 이번에는 급하게 좀 만들 일이 있어서 만들면서 마켓에서 구입을 한 겁니다. 마켓에도 이렇게 채식 모짜렐라 치즈를 판매를 해요. 그리고 채식 페라 치즈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만들었어요. 오늘은 좀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 관계로 제가 채식 페라 치즈는 소개를 못 하는데요. 내일 다른 음식을 만들 때 소개를 할까 해요. 이것도 한 3분의 1컵 정도 필요하고요. 뭐 조금씩 섞어서 넣으셔도 되고요. 한 가지만 넣어주셔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리 토마토는요. 또 반절로 자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큰 볼을 준비하시고 체리 토마토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채 썬 양파도 1컵, 저는 스윗 어니언 썼습니다. 담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제가 케일을 전 넣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금치나 브로콜리, 초록색 야채 쓰시면 되고요. 이것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노란 파프리카는 빨간 토마토와 색깔을 맞추기 위해 제가 노란색으로 해보았고요. 3분의 1컵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올리브를 잘랐는데요. 통 올리브를 초록색 올리브도 좋겠죠.
다 넣어주시고요. 비건 모짜렐라 치즈 3분의 1컵, 그리고 채식 페라 치즈도 3분의 1컵인데요. 이걸 두 개 다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두 가지 넣으시려면 조금씩 덜어서 넣으시고 둘 중에 하나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보카도 기름을 쓴 이유는 베이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연점이 높은 아보카도 기름 한 큰술 준비를 했고요. 이것도 그 야채에 넣어주시고 이탈리안 시즈닝 반 작은술, 이런 얼굴 향이 싫으신 분은 빼셔도 되는데요. 좋아하시는 분은 더 넣으셔도 되고요. 제가 한 반 작은술 정도 넣으니까 적당한 것 같았어요. 소금까지 2분의 1 작은술 넣어주시고 이제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그러면 이거로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샐러드처럼 드셔도 별 부담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발효가 다 되었죠. 1차 발효가. 1차 발효가 지난 반죽을 이제 가스를 좀 빼서 한 군데 두시고요. 제가 이번에는 좀 특별한 팬을 사용을 해봤어요. 이런 게 없으시면 조금 큰 식빵 굽는 팬을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죠. 이제 반죽을 조금 못되게 나누셔서요. 바닥에 이렇게 골고루 길게 깔아주세요. 질기 때문에, 반죽이 질기 때문에 수저를 이용하셔가지고 길게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준비하신 야채를요. 이것도 한 반절 조금 못되게, 왜냐하면 위에가 지금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야채를 또 골고루 올리시고요. 똑같은 과정을 또 반복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반죽을 또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 올리신 다음에 반죽도 야채를 다 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채를 다 얹으시고 이 야채가 좀 빵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저를 세워서 이렇게 꼭꼭 눌러주시면 야채가 좀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채가 중간에 있으니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제 이게 이 야채에 간이 좀 되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2차 발효를 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30분 정도 두었다가 이제 이렇게 350도에서 370도 사이에 구워주시면 좋아요. 390도까지 하면 야채가 조금 너무 빨리 무르고 탈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온도를 조금 낮춰서 구워봤어요. 30분에서 34, 5분 사이 구우시면 됩니다. 중간에 한번 오븐 불을 켜시고 체크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게 먹기 좋은 청천연색의 야채 빵이 완성이 돼요. 이거를 이제 접시에 놓고 이제 잘 거꾸로 담으신 다음에 올바로 놓으면 이렇게 야채가 너무너무 풍성하게 많이 들어간 야채 피자 식빵이라고 제가 얘기도 해요. 왜냐면 피자 맛이 좀 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단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야채가 들어가서 좀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반죽이 제법 잘 부풀어가고 먹기 좋은 야채 식빵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조각 떼서 이제 저녁 한 끼, 점심 한 끼로 충분한 그런 음식이 돼요. 왜냐하면 야채와 곡류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거를 한두 조각 싸서 점심으로 갖고 가면 좀 데펴서 먹으면 동료 아이들이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냐 물어봐요. 피자 먹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피자가 아니고 이제 제 빵이라고 설명을 하면 이제 재밌게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추억의 채식 콘브레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콘브레드 정말 많이 만들어 드셨죠. 저도 콘브레드는 많이 만들어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우유도 넣고 계란도 넣고 설탕도 넣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이스트를 발효하는 방법을 좀 소개도 하고 더 건강하게 빵을 만드는 법을 만드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르게 만드는 것을 좀 더 소개를 할게요. 채식 콘브레드에 들어가는 마른 가루 재료예요. 이제 제가 다시 또 만드는 과정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옥수수 가루 2컵 필요하고요. 옥수수 가루에는 사실 글루틴이 없잖아요. 글루틴 프리잖아요. 그래서 통밀가루 1컵이 좀 들어가 줘야 돼요. 옥수수 가루 자체만으로는 빵을 굽기가 힘들어요. 베이킹 파우더나 베이킹 소다, 또 계란 우유가 들어가지 않으면 부풀지가 않아요. 그래서 통밀가루를 좀 섞어 주었고요.
소금 한 작은술, 그리고 뭐 아가베 시럽을 넣으셔도 되지만 나한과 가루로 달콤한 맛을 내었어요. 그리고 뭐 계란이나 설탕, 우유 이런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베르덴 밀크 소이 파우더를 이번에는 좀 넣어주었고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코코넛 플라워나 또 콩가루 이런 거 넣으셔도 되겠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좀 다르게 이스트를 발효시키는 젖은 재료인데요. 데이트와 한 컵의 뜨거운 물, 캐슈넛과 한 컵의 뜨거운 물 필요합니다. 자세하게도 설명드릴게요. 우선 마른 가루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도 했지만 2컵과 통밀가루 1컵, 나한과 설탕, 몽크 프루트 스위트너죠. 원하시는 만큼. 저는 2큰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소이 파우더와 소금 한 작은술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스트 물을 만드는데요. 설탕 대신 제가 데이트를 사용을 해봤어요. 데이트 반컵, 그리고 뜨거운 물 1컵, 캐슈넛 반컵, 뜨거운 물 1컵을 미리 이렇게 담궈 놓으시면요. 훨씬 갈기에 손쉽게 갈아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이스트는 옥수수 가루가 조금 무겁기 때문에 마른 가루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제가 이스트는 조금 더 1과 2분의 1 작은술을 써봤어요. 그리고 물은 이제 이게 1컵이고 이것도 1컵이고 나머지 1컵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리퀴드는 총 3컵이 필요합니다. 물은 총 3컵이 필요해요. 다시 반복이 되는데요. 이 데이트를 뭐 한 10개 정도, 반컵 정도 하면 한 10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았는데 그걸 잘라서 뜨거운 물 다 각각 담아 두시고요. 그리고 캐슈넛에도 반컵에 뜨거운 물 담아 놓으시고 이제 이거를 이제 믹서기에 넣고 다 갈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믹서기에 넣으시고 캐슈넛도 2분의 1컵 들어간 캐슈넛도 물 1컵을 넣어서 불려 놓으셨다가 넣으시고요. 이거를 곱게 이제 다 2개를 다 넣으시고요. 곱게 가시면 돼요. 곱게 갈아진 물을 작은 그릇에 옮겨 담으시고요. 물을 1컵 더 여기를 애들 해요. 그래서 총 3컵이 되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트예요. 이스트 1.5 작은 술에 이스트인데 이거를 위에 살짝 뿌리시기만 하세요. 살짝 이렇게 뿌리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스크 같은 거를 이제 저어주세요. 살짝 위에만 뭐 심하게 아주 살짝 섞어주시는 정도만 하시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따뜻한 곳에 두시면 이제 이게 발효가 되기 시작해요. 옛날에 빵은 되게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빵을 부풀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은 그냥 다른 방법들로 해도 잘 되더라고요. 이제 마른 가루인데요. 옥수수가루 2컵과 통밀가루 1컵, 나한과 설탕 2스푼술, 소이 파우더, 소금 한 작은술. 이 모든 것을 이제 같이 넣고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콘밀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콘밀은 그 올게닉이 아닌 거 그리고 또 GMO인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non GMO의 올게닉 밀가루를 고르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이 밀가루, 이 콘밀을 그 컨트리 라이프에서 주문해서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이제 1컵에 홀리 플라워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소금 한 작은술, 그리고 몽크리 스위트너 제가 보여드렸죠. 첫날 2큰술 저는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소이 파우더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선택사항이란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콩 종류로 바꾸셔도 괜찮겠어요. 소이 파우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릇에 다 넣어주시고요. 소금, 설탕, 소이 파우더 같으네요. 이거를 다 넣으시고요. 이제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발효를 시켰던 이스트 물을 가져와 보시면요. 이렇게 위에 보글보글 올라오면서 공기층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발효가 다 잘 된 건데요. 이 물을 마른 가루에 다 부어주세요. 그리고 잘 저어주시고요. 이제 잘 저어주시고 맛을 한번 보시고요. 혹시 설탕이 더 필요하거나 소금이 더 필요하시면 이때 조금씩 더 보태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이크 할 때 아보카도 오일을 좀 스프레이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콘밀 가루를 바닥에 깔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빵이 구워지고 나중에 드실 때 잘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된 팬에 믹스처를 다 부으시고, 이스트가 들어간 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발효 필요해요. 한 30분에서 40분 필요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수수 가루는 잘 부풀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좀 이제 베이기 되는 동안에 좀 더 부풀어 올라요. 이게 이제 2차 발효가 끝난 믹스처의 모습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위에 그 썰어진 아몬드를 좀 올리시면 조금 더 맛이 있겠죠. 그냥 구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00도 정도에 40분에서 50분 정도 구워주시는데요. 처음 한 30분, 40분은요, 그 호일을 좀 올리셔서 베이글 하시고, 어떤 분은 이 호일이 안 좋다고 그래서, 근데 그 뚜껑을 제가 맞는 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나머지 10분 정도는 벗기고 이제 베이글 하시면 이렇게 아주 냄새가 아주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베이기 될 때도 달콤 스윗한 냄새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걸 잘라서 드시면 이제 채식 콘브레드, 더 건강하게 만든 채식 콘브레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통밀 이제 수준을 좀 높여볼까요? 이거는 이제 반죽하는 빵이에요. 이것도 정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응용을 해서 하실 수 있는 빵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통밀 초코 흰 앙금 바게트인데요. 마른 가루를 제가 이번에는 총 4컵으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흰밀가루를 넣고 해보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통밀가루와 흰밀가루 들어간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했는데요. 제가 굳이 흰밀가루를 한번 넣고 빵을 구워본 이유는요. 이 흰밀가루를 혹시 넣고 빵을 구시는 분들은 밀른을 넣고 하시면 어떨까, 그런 서세션을 드려요. 이제 밀른은 밀의 눈을 다 모아놓은 것이고, 흰밀가루는 밀가루에 좋은 거를 다 벗겨낸 것이잖아요. 흰밀가루를 쓰시고 밀른 쓰시지만 밀을 좀 넣으면 보충이 될까 싶어서 한번 그렇게 해보았어요. 다른 가루들은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도 소개를 한번 할까요? 통밀가루 2컵, 오트밀가루 1컵, 흰밀가루 1컵인데요. 흰밀가루 빼시고 통밀가루 3컵을 쓰셔도 좋습니다. 저는 주로 그렇게 굽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초콜릿 색깔이 나는 캐럿가루 3분의 1컵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이가루나 코코넛 가루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있는 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오트밀 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글루틴 가루로 2큰술을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반죽을 해야 되는 빵이기 때문에 아가베 시럽도 3분의 1컵 필요하고요. 물은 1과 3분의 1컵 필요하고요. 소금은 1작은술, 이스트는 1큰술을 썼어요. 이제 4컵이기 때문에 제가 이스트는 조금 더 많이 넣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반죽기계, 정말 저와 생사고락을 같이 한 반죽기계인데요. 여러분도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아직 많을 거예요. 한때 유행했어요, 이게. 저는 이걸 한 30년 이상 쓰고 있는데요. 정말 어느 때는 찐빵을 막 1000개, 2000개씩 만드는데도 이 빵을 사용해서 아마 몇만 개의 빵을 만들었는지 제가 살 수가 없는데요. 이 30년 이상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아주 잘 간직을 하면서 쓰고 있네요. 이 통밀빵 기계, 이 반죽 기계를 쓰시는데 없으시면 그냥 손반죽 하셔도 돼요. 그냥 총 4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반죽하실 때 그렇게 큰 부담은 느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죽 기계 있으니까 2컵 홀윗 플라워 넣어주시고요. 1컵에 오트밀 플라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2큰술 글루틴 플라워, 오트밀 때문에 넣는 거죠.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하얀 밀가루인데요. 이거는 옵셔널이라고 제가 썼어요. 통밀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흰 밀가루를 넣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2큰술의 위점 밀른을 넣어주었어요. 밀른은 시리얼 파는 그런 섹션에 가시면 다 사실 수가 있어요. 3분의 1컵에 캐럿 파우더 넣어주시고요. 2큰술의 코코넛 플라워,
이렇게 생겼죠. 이 모든 마른 거를 넣고 이제 체에 쳐주셔도 되지만 기계가 있으니까 한 1, 2분 돌려주시면 잘 믹스가 되겠죠. 그럼 그 위에 한 큰술의 이스트 한 군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에는 소금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이 한 컵 반이었네요. 한 컵, 3분의 1컵이 아니고 1과 2분의 1컵인데요. 따뜻한 물에다가 3분의 1컵의 아가베 시럽을 넣으시고요. 잘 저으신 다음에 뭐 꿀 사용하셔도 되고요. 꿀 드시는 분들은. 그리고 꿀가루 사실 그냥 처음부터 넣고 그냥 플레인한 워터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잘 저으신 물을 아까 두었던 그 이스트 위에 조금 넣으시고 또 소금 위에도 살짝 넣으시고 그래서 살짝만 한번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물 다 부으시고요. 오일도 3분의 1컵 정도 넣어주시고 이제 잘 반죽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10분 정도 기계로는 한 7, 8분 정도 하고요. 손으로 치대시면 한 10분 정도 치대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몰랑몰랑한 반죽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1차 발효 시켜줘야 돼요. 이제 웨타올 덮으셔서 30분 정도 따뜻한 오븐에 넣어두시면 발효가 빨리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2배 이상 잘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이거를 식빵 틀에 그냥 넣으셔서 2차 발효 하신 다음에 식빵으로 그냥 구우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제 제가 바게트를 만들기 때문에 2개로 이렇게 나누셔가지고요. 길게 이렇게 좀 밀어주세요. 밀대로. 그러면 한 16인치, 11인치 정도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앙꼬는 이번에는 하얀 앙금이에요. 라만빈으로 만든 하얀 앙금인데요. 이게 반죽이 초록색이다, 초콜릿 색깔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흰색이면 그냥 팥 같은 거 넣으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스프레드를 잘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끝에서부터 돌돌 길게 말아 오셔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대쪽에 가까이 오게 되면 반대쪽에 있는 반죽을 이쪽으로 올리셔가지고 2개가 잘 붙도록 이렇게 꼬집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C를 잘 해주시고요. 베이크할 팬에 미리 올리셔요. 2개를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좀 만져주시면 너무 길면 이제 비슷하게 2개 사이즈가 비슷하게 조금 성형을 해주셔도 돼요. 제가 여기서 칼집을 한번 내보았는데요. 하나는 칼집을 내고 하나는 칼집을 내지 않았는데요. 그 차이점을 나중에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웨타올을 덮으셔가지고요. 2차 발효 필요한데요. 웜한 오븐에서 하시면 더 빨리 되겠죠. 제가 오븐에서 2차 발효가 끝난 이제 반죽인데요. 이것을 구워 주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또 소개를 하면 이렇게 쓰지 않는 팬을 오븐 제일 밑에다 두면요. 빵이 구워지면서 여기서 김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빵이 좀 부드럽게 구워져요. 350도에서 한 30분 정도 구워주시면 30분에서 35분 정도 구워주시면 이렇게 근사한 통밀 캐럿 바게트 빵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멋진 빵이 완성이 되는데요. 제가 좀 잘라보았는데요. 이렇게 하얀 앙금이 돌돌 말아져 있는 빵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거 케이크처럼 보이지만 통밀로 만들어진 건강한 식빵이죠. 제가 식빵 아까 만들 때도 잠깐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스트가 들어간 빵은 그날 바로 드시지 말고 그 다음날 그리고 되도록이면 24시간 지난 다음 그 이스트 효모가 좀 발효가 된 다음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민하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드시면 속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드시는 게 더 좋겠죠. 통밀 초코 흰앙금 바게트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똑같은 방법으로 통밀 누텔라 바게트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이거 만드는 반죽은 다 똑같은데요. 제가 이번에는 통밀로만 했어요. 흰밀가루 섞지 않고. 그래도 거의 차이가 없었으니까 굳이 흰밀가루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어요. 이것도 아주 멋진 빵이 완성이 되었죠. 이렇게 흰밀가루다 보니까
흰 통밀가루이다 보니까 빵 색깔이 유연하게 아주 더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빵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집에서 만든 누텔라 크림인데요.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근데 이것을 팥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팥으로 한 빵도 있는데 좀 다른 모양의 빵이어서, 그리고 시간이 좀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못 하는데요. 팥으로 바꾸셔서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팥으로 만든 단팥 통밀식빵이에요. 이 안에다가 제가 팥을 넣고 만들었고요. 잘라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빵이 조금 헤비하고 자를 때 조금 이 팥이 좀 갈라질 때도 있고, 그래서 아까 같이 바게트 빵으로 두 개로 나눠서 하니까 훨씬 더 빵이 더 잘 나왔어요. 손쉽게 팥당근 만드는 거 제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드신 빵 맛있게 드시기 위하여 아보카도 견과류 버터 만드는 거 잠깐 소개를 할게요. 재료는 아보카도 1개와 데이트 10개 정도. 단맛을 너무 싫어하시면 데이트 양을 줄이셔도 되고요. 더 단맛을 원하시면 데이트 10개 넣으시고, 또 뭐 아가베 시럽으로 조금 더 보충을 해주셔도 됩니다. 피칸 1컵인데요. 호두를 넣으셔도 되고요. 피칸 호두 섞어서 하셔도 됩니다. 다른 모든 넛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칸이 너무 맛있어서 이 아보카도하고 궁합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유 반컵, 소금 한 반작은술, 이 조그만 푸드프레스서 갖고 계시죠? 마늘 갈아 쓰실 때 이거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냥 가시면요, 이렇게 정말 이거는 너무 맛있어요. 아마 만들어 드시는 분들 참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소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도 꼭 한번 해서 드셔보기를 강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견과류로 만든 홈메이드 누텔라 크림,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홈메이드 누텔라 크림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때는 제가 통 알몬드로 만들었는데 조금 더 쉽게 알몬드 파우더로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이게 누텔라 크림을 우리 아이들 집에 가보니까 손주들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 드시고 싶은 생각이 좀 없어지실 거예요. 설탕이 뭐 거의 3분의 1, 2분의 1 뭐 가깝죠. 흰 설탕이겠 당연히.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헤이즐넛으로 만들었다고 여기는 이렇게 뭐 선전을 하는데요. 사실 헤이즐넛은 얼마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캐럿 파우더를 넣어서 만들었지만 이거는 코코아예요. 코코아 파우더는 또 이제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겠죠. 그 탈지 분유, 그리고 팜오일은 아주 좋지 않은 성분의 오일이에요. 드시지 않는 게 좋은데 그 오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오일로 만든 누텔라 크림 대신 정말 건강하게 홈메이드 누텔라 크림을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이거는 전체 재료의 사진이고요. 한 가지씩 살펴보면요. 알몬드 가루 2컵, 캐럿 파우더 반컵, 두유 1컵, 아가베 시럽 3분의 1컵, 단맛을 원하시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되는데요. 이 정도만 넣어도 충분하더라고요. 또 이게 왜 시럽을 넣냐 하면요, 좀 묽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요. 설탕으로 하시면 두유를 조금 더 넣으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단맛을 아가베 시럽과 또 나한과 가루로 같이 조정을 하셔서 만드셔도 되겠죠. 그리고 바닐라 향을 넣으셔도 되고요. 바닐라 가루를 제가 이번에는 넣어보았어요. 그리고 소금 2분의 1 작은술, 이걸 다 넣고 그냥 갈아주시면 이게 이제 잘 붙는데 한 번씩 겉에를 이렇게 좀 이렇게 떼주시면서 갈아주시면 이렇게 좋은 아주 맛있는 누텔라 크림이 완성이 됩니다.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요리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말씀이 음식물에 관한 겉면에 있습니다. 200페이지예요. 좋은 빵 한 덩어리에 실천적인 신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 재능은 10달란트에 해당하는 가치로 여김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하셔서 만드신 빵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